퇴직 후 뭘 해서 생활비를 벌까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하는 중장년층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럼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요즘 아주 참신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버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의 신미화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1986년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현재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미화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요즘 일본 퇴직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직업, 일자리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리조트 바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리조트와 아르바이트 합성어로 리조트나 관광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스키장이나 온천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 숙식이 제공되고 또 수도비나 광열비 이런 게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근데 손님에게 식사를 서빙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면 보통 그 1시간에 1000엔에서 1500엔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몇 달간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나중에는 그 지역 여행도 하는 되게 일석이조인 셈이네요. 네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요즘 주위에서도 그 리조트 바이트를 줄임말로 리조바라고 하는데 정년퇴직하면 리조바 할 거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니어들이 특히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을 하려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교통비, 숙박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통비도 지불이 되고 또 숙박비도 다 무료고 식사도 무료고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관광 가고 싶은 곳에 가면 되는, 선택하면 되는 거죠. 기간은 짧으면 얼마고 길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한 달 계약을 해서 연장을. 3개월 연장하겠다 아니면 진짜로 여기가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은 6개월이든지 1년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제 주위에도 보니까 독신 여성들이 특히 시니어가 된 분들이 리조트 바이트 하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니어들도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럼 뭐 하느냐? 가까운 곳에 관광도 하기도 하지만 저녁이 되면 리조트 바이트를 참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술도 같이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어느 리조바가 좋다 이렇게 해서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아니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가면 젊은 층들이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머물면서 같이 저녁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약간 비슷합니다. 예. 일자리 공고는 어떻게 찾나요? 리조바라고 하는 그 앱도 있지만 시니어, 리조트 바이트 이렇게 해서 구글에서 치면 엄청 많은 그 정보가 나옵니다. 그런 데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예를 들면은 도치기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이토엔 호텔즈라는 온천 여관에서는 60대 이상이 응모 가능하고 또 주방 설거지 리조트 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시간당 1,010엔에서 1,400엔 이렇게 지불을 하는데 교통비도 또 별도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에현 호텔의 근무 시간은 보통 9시에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인데 여기서는 업무 내용이 객실 청소인데 급여는 1개월 동안 약 14만 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만 원이죠. 그게 실수령액이라고 해요. 이게 보니까 전국 곳곳에 온천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일본의 특성 덕분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일본에 많죠? 정말 정말 온천이 많죠. 현재 여관하고 호텔 영업시설 이런 거 리조트 다 포함하니까 5만 321개소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근데 이런 일본 리조트나 온천에서는 젊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중장년층, 연세 있으신 분들도 환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큰 문제는 일본의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굳이 이런 데로 안 온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 학생이 벌써 내정을 4군데, 5군데 받을 정도로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3학년 말 정도에 벌써 내정을 다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지방은 더더욱 일손이 부족하죠. 최근에 도쿄 상공회의소 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전체 기업의 63%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대되는 인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정년 후의 시니어 인재들이죠. 조사에 참여한 2,300여 개 그 기업 중에서 4곳 중에 한 곳은 이미 시니어를 다 채용했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일손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일본 퇴직자분들은 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일자리는 꽤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자리가. 그런 데 있어서 젊은이들과 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네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그런 리조트 바이트 이런 데 가기보다는 회사 서로 오라고 하니까 정사원으로 오히려 근무하는 것이 나중에 연금도 받고 복지 혜택도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하게 뭐 조건 이런 게 까다롭지 않은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예. 이런 뭐 전업주부분들도 굉장히 솔깃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그 세븐이라는 잡지에 아주 흥미로운 그 기사가 있었는데 리조트 바이트에 참가하게 된 그 60대 여성이 자기가 그 어떤 이유로 참가했고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놓은 네. 건데 원래 이제 남편이 조금 무뚝뚝하고 좀 가부장적이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다 독립하고 난 뒤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한번 자유롭게 살고 싶다. 집에서 나와서 자립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모든 게 뭐 두렵기도 하고 또 돈도 얼마 들겠는가 걱정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리조바가 있다. 거기는 뭐 숙식도 제공되고 또 일하면 월급도 주겠다. 근데 온천도 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직원이니까. 예,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지원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그 기숙사도 마음에 들고 주위 환경도 마음에 들고 계약을 원래 한 달 했는데 계속 연장하고 싶더래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연장하고 네, 집을 비웠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비웠다가 모처럼 만에 남편하고 만나니까 뭐 싫었던 감정도 반가웠나 조금 봐요.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조금 있다가 또 가게 되는 거죠. 리조바를. 마음껏 관광도 하고. 하긴 지역도 정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채용하는 것보다 시니어들 채용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해주니까 청소도 너무 깨끗하게 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근무하고 나면 호텔 측에서 장기 근무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도 하겠네요. 하고 또 정사원으로 입사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버스 투어 낯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게 여행사에서 그 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동안 버스 투어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보통 그 정해진 시간 보통 9시 정도에 다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면 처음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남녀가 그 프로필을 교환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분하고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계속 나눕니다. 좌석을 바꿔가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보통 버스 하나의 대형 버스 40명 타게 되면 여자분 20명, 남자분 20명 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버스 이동 중에 계속 이렇게 자리를 바꿔 앉는 거군요. 그렇죠. 시니어들이니까 점심 식사도 굉장히 고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지에 도착하면 아까 이제 프로필 교환할 때 얘기해보고 괜찮은 사람이 있다 싶으면 그분한테 가서 네. 이제 더 많은 얘기를 주고 받는 거죠. 산책하면서 또 서로 사진도 찍어주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이 다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버스에서 이제 진행자가 그 각자 마음에 드는 분 번호를 적으라고 그렇게 하면 모든 분들이 이제 번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번호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이 커플이 성립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버스 투어 맞선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세요? 대체로 연령이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하세요.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62세라고 합니다. 거의 다 이제 60세 이상 되고 하면 파트너를 잃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또 친구하고 같이 그 버스 오기도 하나요? 투어에 참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어차피 관광도 하는 거니까. 예, 어차피 관광하니까 하루 즐기자 이렇게 해서 친구하고 같이 맛있는 거 점심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가비 꽤 비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그 일일 참가비의 경우 하루 동안 버스 투어 여행하면서 이렇게 고급 뭐 점심도 먹고 하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8,000원, 여성 경우에는 12,000원에서 15,000원, 조금 가격이 더 쌉니다. 근데 또 가격이 저렴한 곳은 하루 그렇게 투어 하는데 만행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9만 원에 참가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그 적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굉장히 그 호응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버스 투어 참가자가 3배에서 4배까지 늘었다고 해요.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유독 이렇게 또 늘어난 걸까요? 100세 시대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일본에 지금 물가는 올라가는데 한국보다는 월급이 안 올라가는 30년 동안 계속 경제 침체가 있다고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실제로 일본에 그 100세 이상 인구가 9만 지금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아, 이거 앞으로 혼자서 30년, 뭐 40년 이렇게 외로워서 어떻게 보낼까 하는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아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버스 투어 그 참가자들이 그 특징은 꼭 그 법적으로 결혼해야 된다든지 막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않고 시니어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좀 더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트너, 그런 걸 찾아서 같이 그 남은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말 평생 독신도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부부가 함께 살다가 또 한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혼자 사는 기간이 또 꽤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런 동반자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이런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새로운 또 AI 맞선도 요즘 시니어들한테 인기라고 하던데 그거는 뭔가요? 예,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면해서 그 파티를 개최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이벤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파티가 아니고 뭐 야경을 본다든지 공원을 산책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시면 그 5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의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그 산책 이벤트, 특히 야경 이벤트를, 야경을 보면서 서로 이제 AI가 짝을 지어주는 사람끼리 데이트하는 그 이벤트,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AI가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참가를 해보니까 참가자한테 이제 가치관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QR코드로 질문을 해요. 네. 근데 AI의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휴일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이렇게 AI가 질문을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각자가 답을 하는데, 어떤 여성 A라는 분이 나는 휴일이 되면 하루 종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하고 놀아주는 게 너무 좋다. 남성 B는 나는 동물원에 가서 먹이를 주거나 동물원 관찰하는 게 참 좋더라. 이렇게 하면 이 두 사람의 친밀도는 AI가 판정을 해줍니다. 90%라고. 네.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남았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B라는 분은 나는 이제 둘이서 빵집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다시 창업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남성 D는 그냥 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친밀도는 AI가 판단하기에 5%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분은 그 이후에 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방식이더라고요. 각자 답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난 뒤에 친밀도가 높은 짝을 이제 지어주면 산책하면서 중계 지점까지 15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산책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러면 그 중계 지점에 오면 진행자가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트너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거의 한 4번, 5번 계속 실시해서 고린 지점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이 산책하는 과정까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는 자기들끼리 2차로 데이트 신청을 하고 2차로 간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그런 매칭보다 AI 매칭의 성공률이 조금 더 높은가요? 훨씬 높다고 합니다. 2차 모임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80%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해요. 또 AI 판단에 대부분 사람들이 납득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가치관하고 상대방 가치관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걸 느낀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은 참가비가 어떻게 되나요? 이벤트마다 참가비가 다 다른데 산책 이벤트 같은 경우는 남성이 4,000엔, 여성이 2,000엔. 맞선 파티 같은 경우는 남성이 5,000엔, 여성이 3,000엔. 이렇게 다릅니다. 이 AI 맞서는 그러면 뭐 언제쯤 생긴 거고 최근에 이렇게 들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스템은 2024년에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 창업자가 아직 젊으신 분이에요. 40대인데 본인이 이렇게 그 맞선 시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5분 내지 10분 동안 서로 프로필 교환하고 뭐 이렇게 마치 회전 초밥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더랍니다. 이런 진행 방식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 고객을 좀 경시하지 않는가. 원래 고객들은 특히 시니어분들은 좀 더 상대방 가치관하고 나의 가치관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외모나 뭐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만 자꾸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니어들이 재혼을 하더라도 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맨 처음에 초기 타깃을 40대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이벤트 자체도 디지털화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개발했다고 해요. 그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AI가 매칭해 주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가했다. 기존의 이벤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 참가했다. 그렇게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흥행할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시니어 분들도 많이 참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우리나라의 그 결혼 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펙을 너무 중시해 왔지만 시니어들은 뭐 이제는 더 이상 스펙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펙보다는 오히려 자기하고 맞는. 가치관이 맞아야 좋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그 생성형 AI가 오히려 가치관으로만 일치시켜 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가능한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에요. 20대 여성이 한 번도 뭐 요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여성이 이제 저녁에 파티를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요리해야 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아저씨한테 연락을 해서 대여를 해서 그 같이 시장도 다 봐주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뭐 2시간에 뭐 7,000엔 이렇게 해서 그 아저씨를 혹은 할아버지를 대여를 하는 거죠. 어떤 그 아저씨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카페에 만나서 내가 하는 욕만 2시간 동안 달라고 한답니다. 근데 무슨 욕이냐? 직장 상사에 대한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2시간 듣기만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7만 원 주는 거죠. 그렇게 2시간 동안 실컷 욕하고 나면 마지막에 약간 이제 코멘트 해준다거나 이제 어드바이스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구나. 젊은 여성들이. 그런 재미있는 그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 제한 없이 그냥 무궁무진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대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요청을. 네. 또 요것 말고도 요즘 뭐 일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뭐 요양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할머니들 헤어나 뭐 네일 이렇게 손톱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도 좀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사업인데 요양원에 방문해서 할머니들한테 예쁘게 얼굴 화장도 해주고 네일 손톱 관리 아니면 손 마사지 아니면 발 마사지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일본에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는 그 수료증을 받은 후에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가정주부들이 거기 가서 3개월 가정, 6개월 가정, 뭐 12개월 가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배워서 개인 사업자로서 어떻게 출발하면 좋은가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또 끝나면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서비스를 받은 분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또 자녀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예뻐졌으니까 굉장히 그 만족감을 가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이 뭐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여자는 여자니까 또 네. 꾸미면 또 그때 네. 또 기분 전환이 또 되시잖아요. 요양원에서 굉장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수요가 많다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죠. 예쁘게 화장해 준다더라, 뭐 손 마사지도 해준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가 되면 다른 할머니들도 그 요양원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원 측에서도 요구하는 쪽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뭐 스타일리시한 그런 시니어들 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기도 하고 또 뭐 유명해지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요즘 그 중장년 여성이 그 운영하는 SNS 중에서 유명한 예로 미미즈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 64세 유튜버로서 활동하거든요. 네. 60대 혼자 사는 삶을 주제로 해서 자기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옷 뭐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발신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나이토 아사미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74세 인플루언서인데 정말 패션이 화려해요. 별로 일본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패션을 하고 있는 분이 적은데 이분은 굉장히 화려한 패션, 그다음에 개성 넘치는 그런 포스팅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녁에 친구 만나서 술 모임이 있으면 이런 옷을 입고 간다. 미술관에 전시회 보러 갈 때는 뭐 이런 옷을 입고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년 그런 여성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감을 주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중장년층, 시니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도 있다고 하던데. 그 신문이 이겁니다. 후쿠오카 할머니들이 만드는 월간지 신문, 할머니 신문이라고 여기 이렇게 할머니 신문이라고 쓰여 있는 건데 모두 이렇게 할머니들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도 할머니, 네. 만드시는 것도 할머니들. 이 할머니 신문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나요? 네, 할머니하고 그 할아버지들을 위한 이벤트에 가서 취재도 하고 또 할머니 헤어스타일을 하고 패션 이런 게 또 소개되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만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요리 있죠. 그 레시피 또 할머니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 이런 게 취재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바로 그 인생 상담이라고 하던데 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다뤄지나요? 어떤 40대 그 남자 독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노후에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케이코라는 할머니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조금씩 저축해서 그렇게 모아서 둔다면 언젠가는 꼭 그 쓸모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뭔가 인생의 경험자로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좀 와닿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인기 있는 코너는 뭔가요? 그 할머니들이 만드는 그 요리 레시피 코너인데 지난번에는 그 요거트를 이용한 그 요리법이 소개되었더라고요. 네네. 불가리아 요거트 회사로부터 그 광고료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그 분야들을 이렇게 소재로 많이 다루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데일리로 발행되는 신문은 아닐 것 같고 네, 한 달에 한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번. 예. 그리고 이게 무료는 아닌 거잖아요. 예, 이게. 1년 정기 구독료가 5,980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만 원 정도죠. 발행 부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예, 3,000부 발행을 한다고 해요.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니까 그 일반 가정에서도 신문을 점점 그 구독하는 일본도.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매달 3,000부 발행하니까 이 할머니 신문은 아주 그 대단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까 할머니들이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몇 분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어떤 할머니들이 만드시는지도. 한 12분이 할머니가 계시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한 6분이 참가해서 같이 도와주시는군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 12분 할머니들이 보통 그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혹은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 일하면서 월 한 4만 엔 정도에서 5만 엔 정도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 50만 원
받는 거죠. 아까 젊은 사장님이 이 신문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셨는데 이 발행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분이 계시는 후쿠오카 현 우키야시라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 인구가 약 2만 7천 명 중에서 36%가 6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해요. 최고령 사회의 대표적인 마을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거 설립하기 전에 이분이 다른 일을 하셨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한 4년 동안 병원을 입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들이 귀찮아 죽겠는데 매일 간섭을 한대요. 과자도 갖다 주고 뭐 먹을 거 이렇게 과일도 갖다 주면서 왜 입원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처음엔 너무 귀찮더래요. 그래서 말도 하기 싫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같이 입원해 있던 분들이 병이 악화돼 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분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자기가 송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봉사로 무료로 네. 봉사 활동을 했다고 차량 해요. 봉사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 같이 탔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다 하나같이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조금만 더 수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의외로 할머니들이 툭툭 던지는 대화가 거기에는 엄청난 그 노하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인생관도 담겨 있더래요. 젊은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기록으로 해서 좀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요. 교수님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 책은 그 74세의 여성인데 하루 그 식비와 잡비를 1,000엔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지갑에 1,000엔만 넣어 다니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도 안 되죠. 9,000원 정도인데 또 사는 거는 한국의 그 LH 임대주택 같은 그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네. 한 달에 이렇게 지출 내역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실려 있는데 그 연금하고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약 그 월 10만 원 한국 돈으로 한 90만 원, 100만 원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 해요. 그런 아껴 쓰는 예. 비법 이런 예. 거를 이제 책을 통해서 전수를 해주시는 거군요. 그런데 그 아껴 쓰는데 참으면서 억지로 아껴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즐기면서 금약을 실천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거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호감을 얻고 또 인기가 있는 거죠. 특히 일본에서는 그 경제적인 자립 이루면서 또 그 개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그런 게 결코 뭐 제한적이나 한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미래 학자분들 말씀 들어봐도 요즘 신중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운 뭐 소비 주체로 되게 각광을 받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움직임은 그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그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